30년 넘게 왕좌를 지켰던 삼성전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외면했고 SK 하이닉스는 시장의 50%를 삼켰죠. 삼성의 점유율은 고작 16%. 그런데 2026년 2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초 HBL4 양산 성공, 점유율 35% 돌파 전망, 매출 3배 폭증 예고. 죽은 줄 알았던 왕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2019년 삼성 경영진은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내립니다. HBM 사업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린 거죠. 당시만 해도 HBM은 돈만 들고 시장은 좁은 계륵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거 해봤자 남는 게 없어. 임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뀝니다. AI 시대가 폭발적으로 열렸고 그 계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삼성은 땅을 치고 후회했죠. 부랴부랴 팀을 다시 꾸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만년 2인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이 주춤하는 사이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으며 엔비디아와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2024년 하이닉스는 HBM3C의 50%를 장악하며 새로운 황제로 등극합니다. 삼성은 고작 16%. 삼성 반도체 신화, 이제 끝났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삼성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일명 콜이라고 하죠. 삼성 제품이 들어가면 탈락, 또 탈락. 소문은 업계를 돌고 돌았습니다. 발열이 심하대요. 속도가 영 안 나온대. 수율이 엉망이래. 주주들은 분노했고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마이크론이었죠. 그들마저 삼성보다 먼저 양산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 이제 삼류로 전락하나?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삼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5세대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6세대 HBM4에서 승부를 보기로.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을 공개합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우주의 암흑물질을 증명한 천문학자의 이름입니다. 엔비디아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AI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까지 모두 끌어내겠다. 성능은 괴물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블랙웰 칩보다 추론 속도 5배, 학습 속도 3.5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무리 뇌 회전이 빨라도 기억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소용없죠. 천재가 계산은 빨리 해도 책장에서 책 꺼내는 게 느리면 답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베라루빈은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기존 메모리로는 데이터 공급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톨게이트가 1차선뿐인 상황. 엔비디아는 선언합니다. ALB의 3 따위는 필요 없다. HBM4를 가져와라. 지금 당장. 엔비디아의 요구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데이터 전송 통로를 획기적으로 넓히면서 동시에 칩 두께는 더 얇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기존 방식을 개량해서 접근했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오직 삼성만이 할 수 있는 묘기를 부립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기술을 한 번에 섞어버린 거죠. HBM은 얇은 D램을 여러 층 쌓아 올린 아파트 같은 구조입니다. 그 1층 바닥 전체를 컨트롤하는 관리실을 베이스다이라고 부르죠. 경쟁사들은 이 1층을 10나노급 공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익숙하고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미친 듯이 칼을 뽑아듭니다. 스마트폰 두뇌 만들 때나 쓰는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여기에 쏟아부은 겁니다. 경쟁사가 일반 도로를 포장할 때 삼성은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깔아버린 셈이죠.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삼성의 HBL4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기를 훨씬 적게 먹으면서도 데이터 처리 속도는 경쟁사를 압도했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 HBL4의 처리 속도는 초당 11.7기가비트, 국제 표준 규격을 훨씬 뛰어넘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4나노 공정은 비싸고 다루기 어렵죠. 수율이 안 나와서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도박에 성공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위에 쌓는 D램 자체도 10나노급 6세대 1B D램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아직 5세대를 쓸 때 삼성은 위아래층 모두를 한 세대 앞선 기술로 채운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베라루빈이라는 최고 엔진을 만들었는데 거기 딱 맞는 최고급 연료를 삼성만이 들고 온 겁니다. 결국 삼성은 엔비디아의 검증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삼성이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체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죠.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 하나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땠을까요? 파운드리가 없어서 대만의 TSMC와 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형님, 이거 좀 잘 만들어주세요.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죠. TSMC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 집에서 내가 만드는 것보다 빠르고 유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하이닉스와 내 집 안방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삼성. 속도전에서 삼성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월 셋째 주부터 양산 출하,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엔비디아에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30년 왕좌를 지켰던 DNA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KB증권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가 나오죠. 작년 삼성의 HBM 점유율은 16%라는 굴욕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HBL4가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 이 숫자가 35%까지 수직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을 2배 넘게 끌어올린다는 건 제조업 역사상 보기 드문 대사건이죠. 삼성전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월 말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은 작년 대비 3배로 폭증할 것이다. 고객사들이 제발 물량 좀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평택 P4 라인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가 쏟아져 나올 준비를 마쳤죠. 이건 삼성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뜻을 넘어서 돈 보따리를 싸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머니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삼성의 이번 역전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없습니다. 기술의 세계는 냉정하죠. 한 번의 판단 착오로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한 번의 혁신으로 다시 정점에 서기도 합니다. 삼성은 2019년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했고 그 대가로 5년이라는 시간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고 다시 돌아왔죠.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의 수율입니다. 양산은 시작했지만 과연 불량품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4나노 공정과 D램의 결합은 기술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엔비디아는 가차없이 다시 하이닉스로 고개를 돌릴 겁니다. 둘째, 하이닉스의 대응입니다. TSMC와의 연합 전선이 삼성의 원팀 전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승자가 누가 되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는 호재입니다. 이번 삼성의 HBM4 역전 드라마를 보면서 1990년대가 떠오릅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무모한 도전 말이죠.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TV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첨단 반도체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일본을 넘어섰고 30년간 세계 1위를 지켰죠. 이번 HBM 위기는 그 30년 영광 뒤에 찾아온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DNA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엔비디아의 베라루비는 2026년 AI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만드는 장인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2026년 2월 삼성전자는 HB역 4 세계 최초 양산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4나노 공정과 최신 D램의 결합이 적중했고 점유율은 16%에서 35%로 급등할 전망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2019년의 실수가 5년 지옥을 만들었듯 지금의 승리에 취하는 순간 위기는 다시 찾아옵니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력하고 기술은 잠자는 사이에도 진화합니다. 영원한 왕자는 없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치열한 전쟁, 그 끝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